네, 규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대표님들이 요즘 매출이 떨어졌다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매출이 전년도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해서 15% 이하로 떨어졌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금 이름이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인데 2분기 4, 5, 6월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월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5월은 5월 11일 월요일, 6월은 6월 8일 월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좀 들쭉날쭉해서 이게 무슨 날짜인가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게 그 달에 두 번째 찾아오는 월요일을 의미합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월요일이 6일 날 있고요. 두 번째 월요일이 4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지원이 시작되는데 신청하실 때 이 10시에서 빠르면 15분, 오래 걸려도 1시간 정도면 마감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선착순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마감이 갑작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여기 밑에 예산 소진 시까지 써져 있는데 이게 막 한 3, 4시간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1시간 이내로 다 마감이 되니까 미리 대기하셨다가 10시 땡 치자마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은행을 찾아가시거나 혹은 보증재단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신청하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직접 대출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 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목적을 보시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운전자금이에요, 운전자금. 요건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시고 업력이 7년 미만이시고 매출이 15% 감소하셨다면 15% 이상입니다. 매출이 15% 이상 감소하셨다면 다 되세요. 근데 이 매출이 15% 감소했다라는 게 달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분기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단기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요. 연 단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직접 매출과 직지점 매출, 연도가 됐든 반기가 됐든 분기가 됐든 월이 됐던지 어찌 됐든 15% 이상 감소했다면 다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증빙할 만한 세금 신고를 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뭐 재무제표라든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든지 혹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라든지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도는 한 개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지금 기존에 1, 2월에 받으신 대표님들 중에 5천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7천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금액이 왜 차이 나나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텐데 결국 금액이 차이 나는 중요한 이유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냐, 우리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벌 것처럼 보여지냐,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 이것들을 사업 계획서에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자금은 한 3주에서 5주 정도 걸리는 자금이고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 범위 안에서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다고 자금을 더 받거나 매출이 적다고 자금을 덜 받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 사업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앞으로 우리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계획을,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금 체납이 되신 분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아직 안 내시거나 체납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4월 초에 지방세나 국세를 내라고 날라왔는데 유예 기간이
4월 말까지라서 아직 안 내고 있었다. 이런 경우도 아직 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청하실 때 해당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걸려가지고 반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납부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용정보가 등록해 주신 대표님들, 이런 분들도 신청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신용회복을 하시는 분들, 회생을 하시는 분들, 파산을 하신 분들, 그리고 산재나 고용료 등 임금을 체납하신 경우들, 그리고 새출발기금 진행하신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하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출이 가능해요. 여기 사업자 등록 증명도 그렇고요. 표준 재무제표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기타 등등이 여러 가지들이 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통자료라고 직접 신청하셔서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막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사실들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시는 게 좋은지 제가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직접 대출 신청 서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30페이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쓰기 어려우신 부분은 딱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기업 현황과 사업 계획서 부분. 대략 5페이지부터는 신청 자가진단부터 사실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어요. 뭐 쓸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윤리준수 약속이라든지 대출 신청서, 이미 정해져 있는 업체명이나 대표자명, 전화번호나 주소지 정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부터 기업 현황을 쓰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충분히 작성하시겠지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3페이지에 있는 주요 생산 제품, 상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제품의 용도 및 특성과 기술, 제품, 공간의 경쟁력, 그리고 시장 상황,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한 페이지 안에 다 작성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굉장히 많이 최소 10페이지 정도는 작성을 해주셔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지금까지 어떤 걸 준비해왔고 우리 상품이 어떤 게 특징이고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매출이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하기에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한도 금액까지 최대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서라고 있는데요. 위에 작성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개요라고 혹은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목적, 활용 계획 이 부분을 추가해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요 정도만 잘 쓰시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이제 막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달성하셨는데 매출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도 금액인 7천만 원까지 꽉 채워서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매출이 잘 나오세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인 1억 원에 거의 꽉 채워가지고 한도까지 꽉 채워가지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쓰시지 않는다면 좀 라이트하게 쓰신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 특히나 이 주요 생산 제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실지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핵심은 어떤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앞으로 팔 것인지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걸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와야 융자를 받은 걸 잘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벌어들이고 갚아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결국 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론으로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아쉽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한 번 잘못 쓰셔서 반려가 되시면 부결이 되시면 6개월 동안 못 쓰십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쓰셨는데 부결이 되셨어요. 사업계획서 내용을 충분히 못 쓰셔서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직접 대출 신청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7월에 신청하셔야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 허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도 그렇고 제도전 특별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용취업 소상공인 자금도 마찬가지. 다 쓰실 때 사업계획서를 필히 잘 쓰시고 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한 번에 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나 경영회로 자금도 그렇고요. 제도전 특별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들 필히 제대로 준비하시고 문제없이 신청과 접수 완료와 평가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